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국 집값이 상승했다고, 평균 5%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 하고 되물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자기 집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상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올랐다는데 내 집은 왜 안 오를까? 혹시 내 집만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 올랐냐고 말입니다. 중개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뉴스는 평균이라고, 실제로는 오르는 곳 따로, 떨어지는 곳 따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믿고 기다렸는데 속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무 많은 중년분들이 집값 뉴스를 보고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올랐다는데 내 집은 안 오릅니다. 뉴스에서는 거래가 활발하다는데 내 집은 안 팔립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뉴스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뉴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과 뉴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석 달 연속 집값 상승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수도권도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자기 집도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니까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석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을 봤습니다. 여전히 여러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나온 매물이 아직도 안 팔렸습니다. 가격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분명히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집은 안 오를까? 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안 오르냐고. 뉴스에서는 올랐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뉴스는 평균이라고, 실제로는 강남 일부와 신축 위주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거의 안 올랐다고, 특히 대형 평수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집은 20년 된 구축이고 40평대 대형이었습니다. 정확히 안 오르는 유형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뉴스만 믿고 기다렸는데 헛된 기대였다고, 평균은 나와 무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뉴스는 전체를 말하지만 나는 개별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괴리도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도 집값 뉴스를 매일 봤습니다. 계속 상승세라고 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안심했습니다. 시장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뉴스에서 오르는 추세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조회수만 올라갔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거래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왜 내 집은 관심이 없을까? 가격을 낮췄습니다. 시세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를 다그쳤습니다. 왜 안 팔리냐고. 뉴스에서는 거래가 잘 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중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래량은 특정 지역 이야기라고,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선생님 동네는 거래가 거의 없다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뉴스의 거래량 증가가 나와는 무관했다고, 전국 평균이나 특정 지역 이야기일 뿐이라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집이 있는 동네의 실제 상황을 봤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뉴스에서 집값 하락을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불안해졌습니다. 내 집도 떨어지는 건가? 걱정되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우리 집도 떨어지고 있냐고, 지금 팔아야 하냐고 말입니다. 중개사는 반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 동네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는 분명히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오른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뉴스는 평균이라고 떨어지는 곳도 있고 오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 동네는 병원과 복지시설이 좋아서 중년층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뉴스 때문에 괜히 불안해했다고 내 집의 실제 상황을 먼저 확인했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뉴스는 참고만 하고 현장을 봐야 한다고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괴리도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정 선생님도 집값 뉴스를 매일 봤습니다. 계속 상승세라고 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안심했습니다. 시장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뉴스에서 오르는 추세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조회수만 올라갔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거래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왜 내 집은 관심이 없을까? 가격을 낮췄습니다. 시세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를 다그쳤습니다. 왜 안 팔리냐고. 뉴스에서는 거래가 잘 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중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래량은 특정 지역 이야기라고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선생님 동네는 거래가 거의 없다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뉴스의 거래량 증가가 나와는 무관했다고 전국 평균이나 특정 지역 이야기일 뿐이라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집이 있는 동네의 실제 상황을 봤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뉴스에서 집값 하락을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불안해졌습니다. 내 집도 떨어지는 건가? 걱정되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우리 집도 떨어지고 있냐고, 지금 팔아야 하냐고 말입니다. 중개사는 반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 동네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는 분명히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오른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뉴스는 평균이라고 떨어지는 곳도 있고 오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 동네는 병원과 복지시설이 좋아서 중년층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뉴스 때문에 괜히 불안해했다고 내 집의 실제 상황을 먼저 확인했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뉴스는 참고만 하고 현장을 봐야 한다고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괴리도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정 선생님도 집값 뉴스를 매일 봤습니다. 계속 상승세라고 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안심했습니다. 시장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뉴스에서 오르는 추세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조회수만 올라갔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거래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왜 내 집은 관심이 없을까? 가격을 낮췄습니다. 시세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를 다그쳤습니다. 왜 안 팔리냐고. 뉴스에서는 거래가 잘 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중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래량은 특정 지역 이야기라고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선생님 동네는 거래가 거의 없다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뉴스의 거래량 증가가 나와는 무관했다고 전국 평균이나 특정 지역 이야기일 뿐이라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집이 있는 동네의 실제 상황을 봤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뉴스에서 집값 하락을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불안해졌습니다. 내 집도 떨어지는 건가? 걱정되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우리 집도 떨어지고 있냐고, 지금 팔아야 하냐고 말입니다. 중개사는 반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 동네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는 분명히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오른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뉴스는 평균이라고 떨어지는 곳도 있고 오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 동네는 병원과 복지시설이 좋아서 중년층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뉴스 때문에 괜히 불안해했다고 내 집의 실제 상황을 먼저 확인했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뉴스는 참고만 하고 현장을 봐야 한다고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괴리도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정 선생님도 집값 뉴스를 매일 봤습니다. 계속 상승세라고 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안심했습니다. 시장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